조선왕조실록톡 6화 조선개국파의 승리. 에하의 길 비키어라. 역사의 수레바퀴가 구르는 소리 안 들리느냐?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낡은 고려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나라 조선의 깃발을 꽂은 조선개국파의 승리 기록이로다. 때는 고려 말, 조정은 썩은 고목처럼 흔들리고 있었지. 한쪽엔 고려라는 집을 수리해서 쓰자는 정몽주의, 온건파가 있었고 다른 쪽엔 아예 집을 허물고 새로 짓자는 정도전의 급진파가 맞붙었단 말이야. 허나 역사의 물줄기는 이미 개국파에 손을 들어주고 있었으니 첫째로 궁원을 보시게. 이성계 장군이 위화돼서 말머리를 돌린 순간 이미 칼자루는 개국파에게 넘어간 것이지. 사관의 붓끝이 떨릴 정도로 그 무력의 위세는 당당했으니 고려의 구질구질한 군제는 순식간에 재편되었소. 둘째는 경제요 곧 밥줄이라. 정도전이 주도한 과전법이 시행되니 권문세가들이 독점하던 땅이 신진사대부와 백성들에게 돌아갔단 말씀이야. 백성들이 이성계야말로 우리의 구세주라 칭송하니 민심이라는 천심이 고려를 떠나 조선으로 향한 것이지. 하지만 그 과정이 어찌 순탄하기만 했겠나. 선주교 위에서 정몽주의 붉은 피가 뿌려지던 그 밤, 고려의 마지막 충절은 꺾였으나 새로운 정치 철학인 6.25 통치의 싹이 텄소. 사대부들이 중심이 되어 왕도 정치를 꿈꾸니 이는 무력으로만 세운 나라가 아니오. 치밀한 설계도로 지은 새 시대였던 계지. 외교는 또 어떠했는가. 명나라와의 갈등을 잠재우고 사대교린의 기틀을 잡아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했으니 이 또한 개국파의 영민한 선택이었느니라. 결국 개국파의 승리는 단순한 권력 찬탈이 아니었소.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 살을 돋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 비록 그 길에 피바람은 불었으나 그들이 세운 조선은 500년 대업의 시작이었음을 역사는 똑똑히 기록하고 있노라. 자, 이제 새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본격적인 조선왕조실록톡을 이어가도록 하겠소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기대 만발하여 주시게. 허허버님들 고마우이. 김사관이었소이다. 조선왕조실록톡 7화 고려 멸망 조선 건국. 에라디아 길을 비키시게. 나 김사관 오늘 아주 천지가 개벽할 소식을 들고 왔소이다. 때는 서기 참 392년 개경. 하늘에 흐르던 500년 고려의 기운이 다하고 동쪽에서 새로운 태양이 솟구치니 그게 바로 조선의 탄생 아니겠소? 자, 당시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자고. 먼저 무관들 위화돼서 회군할 때 그 빗소리 기억하오? 압록강물은 불어나고 군사들은 지쳤다 하며 말머리를 돌린 이성계 장군의 칼날 아래 구세력 무장들은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지. 무관들 사이엔 이제는 이성계 장군만 믿으면 팔자 핀다는 확신이 파도처럼 밀려왔단 말이오. 반대로 저기 문관들 좀 보쇼. 정도전 같은 이른바 신진사대부들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아. 부패한 불교를 치우고 성리학으로 깨끗한 나라를 만들자 며 밤낮 없이 법전을 다듬고 있는데 그 옆에서 정몽주 같은 충신들은 선주교에 붉은 피를 뿌리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고려뿐이다 외쳤으니 붓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지. 뭐야, 그럼 우리 같은 백성들은 어땠느냐. 사실 백성들에겐 왕이 누구냐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이 더 중요했거든. 권문세족들한테 땅을 뺏겨서 유랑하던 이들이 내 나라에선 과전법이란 걸 해서 땅을 나눠준다더라는 소문을 듣고는 눈을 반짝였어. 불안함 속에서도 혹시 이번엔 좀 다를까 하는 한 줄기 희망을 품었던 계지. 외교적으로는 아주 살얼음판이었어. 명나라 주원장 그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조선 건국 세력들은 우리는 당신네랑 친하게 지낼 거요 하며 사바사바 외교전을 펼치느라 사신들 발바닥에 불이 났었다고. 결국 수창궁 어좌에 이성계 장군이 앉으며 조선이라는 두 글자가 역사에 새겨졌으니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옷을 갈아입은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궁금하지 않소? 그 뒷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김사관의 붓질을 계속 따라오시구려. 저기 거 구독과 좋아요라는 요물이 있던데 누르면 어찌 되는지 좀 보여주시오. 번님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8화 태조 이성계의 한양천도. 에헴, 이보게들 나 실록을 기록하는 김사관이요. 오늘은 우리 태조 대왕께서 왜
그 고생을 하며 짐을 싸셨는지 그 이사 대작전 이야기를 해줄까 하오. 때는 바야흐로 1394년 우리나라 이름은 조선으로 바꿨는데 몸뚱이는 여전히 고려의 땅 개경에 있었단 말이오. 대왕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셨지. 대체 왜 그러셨을까? 말도 마시오. 개경 골목골목에는 고려의 귀족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었단 말이오. 겉으로는 고개를 숙여도 속으로는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하고 저주를 퍼붓는 이들이 수두룩했지. 대왕 입장에서는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고려의 묵은 때를 확 벗겨내려면 아예 판을 새로 짜야 했던 것이오. 거기다 한양 땅을 좀 보시오. 우리나라의 허리 아니오? 북으로는 산이 막아주고 오남으로는 한강이 도도하게 흐르니 적들이 쳐들어와도 막기 좋고 배 타고 물자 나르기엔 이만한 곳이 없었소. 전국의 쌀가마니가 한강 물길을 타고 궁궐 앞까지 척척 도착하니 나랏간이 든든해지는 건 시간 문제 아니었겠소. 그런데 이 터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소.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사마 동쪽을 보게 지읍시다 했고 정도전 대감은 아니오. 군자는 남쪽을 보고 다스려야 하니 북악산을 뒤에 두고 남쪽을 보게 합시다 하고 붙었지. 결국 유교의 나라답게 남향으로 결정됐지만 그 기싸움이 대단했소. 나 김사관도 옆에서 기록하느라 손목이 다 나갈 뻔했다니까. 물론 궁궐 짓고 성곽 쌓느라 우리 백성들 땀 좀 꽤나 흘렸소. 하지만 한양이 완성되자 또 시장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니 비로소 이제 진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섰구나 하는 활기가 돌더란 말이오. 단순히 임금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만년의 터전을 닦는 일이었으니 말이오. 그렇게 완성된 도성이 바로 지금의 서울이오. 600년 전 대왕의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겠소. 자,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 다음엔 또 어떤 은밀한 이야기를 들려줄까? 궁금하면 또 오시오. 참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인주 좀 눌러주시게 허허. 번님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9화 경복궁 창건의 비화. 여러분, 지금 서울의 중심인 경복궁에 서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화려한 단청과 거대한 근정전. 하지만 1394년 이곳은 그저 좌풀만 무성한 땅이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린 태조 이성계가 왜 굳이 이곳에 새 나라의 뿌리를 내리려 했는지 그 눈물겨운 창건 비화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개경의 구세력을 뒤로하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던 태조. 하지만 시작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어디에 궁을 지을 것인가를 두고 조정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죠.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사마 동쪽을 보게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학자 정도전은 임금은 남쪽을 바라봐야 한다며 북악산을 등지는 배사님수를 고집했죠. 결국 실무파 정도전의 승리, 지금의 경복궁이 남향이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1395년 드디어 궁궐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복이라는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바로 태조의 브레인 정도전입니다. 새 왕조가 큰 복을 누려 번영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태조 이성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궁궐이 완공되던 날 그는 기뻐하기보다 숙연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땀과 눈물로 세워진 기둥 하나하나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왕관의 무게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사관인 제가 기록을 뒤져보니 재미있는 사실이 많더군요. 경복궁은 당시 기준으로도 엄청난 속도전으로 지어졌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주요 전각이 완공됐죠. 하지만 너무 급했던 걸까요? 태조는 완공 직후에도 한동안 개경을 그리워하며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또한 궁궐 담장을 쌀을 낚아올 때 돌이 모자라 전국에서 장정들을 동원했다는 기록은 당시의 긴박함을 잘 보여줍니다. 태조 이성계에게 경복궁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라는 과거를 끊어내고 조선이라는 미래를 설계한 거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경복궁의 돌길 하나하나에는 600년 전 태조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김사관이었소이다. 번님들 고마우이. 조선왕조실록톡 10화 제1차 왕자의 난 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 안녕하십니까. 조선의 모든
역사를 붓끝으로 지켜보는 김사관입니다. 오늘 제가 펼칠 사초는 태조 7년 조선 건국 이후 가장 참혹했던 밤의 기록입니다. 아이고, 그날 밤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려요. 왕자님들이 칼을 휘두르는데 사관이라고 무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야죠.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바로 제1차 왕자의 난 이야기입니다. 당시 조정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유교 국가에 기틀을 다지려는 정도전의 신권과 강력한 왕실을 원하는 이방원의 왕권이 정면으로 충돌했지요. 거기다 태조대왕께서 계비, 강씨의 아들 방석을 세자로 삼으니 건국대 공을 세운 이방원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 피땀으로 세운 나라인데 콩물도 안 묻은 막내가 왕이라니 정치적 갈등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던 겁니다. 1398년 8월 정도전은 진법 훈련을 구실로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방언에게는 마지막 경고였죠. 결국 8월 26일 밤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해 남은의 첩집에 모여있던 정도전 일파를 급습합니다. 아니, 기록을 보니 정도전 대감이 술을 드시다 당황해서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려 했다지. 뭡니까? 결국 이방원의 칼날 앞에 나를 살려주면 돕겠다 하였으나 방언은 단칼에 거절했지요. 조선의 설계자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습니다. 민심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방욱의 백성들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난중에 세자 방석과 방번마저 목숨을 잃었으니 태조, 이성계의 심정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겁니다. 태조 대왕께서 어찌 이럴 수 있느냐며 통곡하셨지만 이미 승기는 이방원에게 넘어갔지요. 사관인 제가 봐도 이방원 그분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형님 정종을 왕으로 쓰면서도 실권은 꽉 쥐고 놓질 않았으니까요. 이 사건으로 조선은 재상의 나라가 아닌 왕의 나라로 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자식과 형제를 어떻게 삼키는지 실록은 이 밤을 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사관이 들려드린 피냄새 나는 기록 어떠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 무섭기도 하지요. 다음 기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김사관을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사초를 정리하러 이만 물러갑니다.